나는 가족이 세상 전부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어머니의 무관심한 한숨 속에서 오빠의 조롱 섞인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 소리만 울리는 그 순간 나는 죽은 듯이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 죽기 직전이었다. 교통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향하던 길이었다. 내 삶은 늘 그랬다.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희생하며 버티는 나날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 오빠는 후계자. 그리고 나는 그냥 딸일 뿐 아니 도구였다. 결혼. 그건 가족의 이익을 위한 거래? 내 자존심. 그딴 건 사치였다. 사고가 난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가족이 나를 버린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850달러.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꿨다. FIR이 한 시작. 그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비가 내리는 서울도로 나는 운전 중이었다. 머릿속엔 아버지의 명령이 맴돌았다. 이번 주말에 그 남자 만나. 계약 성사시켜. 그 남자란 우리 집과 제휴할 재벌 3세였다. 나는 싫었다. 28살, 아직 사랑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나에게 결혼은 감옥 같았다. 하지만 거절. 그건 가족의 법칙을 어기는 일. 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너 없으면 우리 집 망해. 좀 참아.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내가. 매일 아침 가족 식탁에서 무시당하며 밥을 먹는 내가? 회사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대신 덮어주는 내가? 나는 그날도 참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혔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고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했다. 혼수 상태. 회복 가능성은 50% 미만. 가족은 왔다. 처음엔 아버지는 비용은 내가 낼게 라고 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어머니는 울었지만 그 눈물은 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지 때문이었다. 오빠는 선리가 깨어나면 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사라졌다. 방문 기록을 나중에 봤을 때 처음 일주일만 왔고 그 후엔 전화 한 통 없었다. 왜? 비용. 내 치료비가 가족 재정을 갉아먹는다고. 아버지는 그 애는 이미 끝났어. 인공호흡기만 붙여놓고 기다리자라고 했다. 나중에 간호사에게 들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들었다. 혼수 상태라도 무의식 속에서. 그 배신이 내 영혼을 깨웠다. 나는 천천히 깨어났다. 눈을 뜬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가족 사진 하나 없었고 꽃 한 송이 없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다. 기적이에요. 가족분들께 연락할게요. 하지만 그 연락 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만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 깨어났다고. 다행이네. 퇴원하면 집으로 알퇴원. 그게 끝. 나는 물었다. 왜 안 오셨어요? 침묵. 바빴어. 회사 일 바빴다고? 내가 죽을 뻔한 동안?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 비밀은 묻혀 있었다. 그 850달러.
그것은 내 어머니 쪽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할아버지는 제약회사 창업자. 어머니가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결혼하며 그 권리를 포기했다. 대신 나에게 몰래 넘겼다. 너만 믿는다는 유언. 나는 20살 때 그걸 알았고 조용히 관리했다. 주식, 부동산, 해외 펀드. 가족은 모른다. 그들은 나를 무능력한 딸로 봤으니까. 이제 그 비밀이 빛을 발할 때였다. 퇴원 후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이에 많이 야삐네, 야삐. 야위었다는 뜻. 그 말투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오빠는 소파에 앉아 TV 봤다. 언니, 이제 괜찮아. 결혼 얘기 다시 해야지, 결혼. 그 사고 후에도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아니, 그건 끝났어. 그들은 멈칫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끝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고 후 여러분이 날 버렸으니까 어머니가 헛웃음 쳤다. 버렸다고? 과장 좀 그만해. 우리는 내가 깨어날 거라 믿었다. 병원 기록을 봤을 때 그들은 생명유지 장치를 끊으려 했다. 비용 때문이었다. 나는 그 증거를 폰에 저장해 두었다. 아직 보여주진 않았다. 오빠가 끼어들었다. 언니, 너 요즘 왜 그래? 회사 도와줘야지. 아버지 스트레스 받으셔, 회사, 그 대기업. 아버지의 자랑거리. 하지만 최근 재정 위기였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뒤에서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쥐고 있다는 걸. $850M 중 일부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와줄 일 없어?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 삶. 웃기지 마. 너는 우리 가족이야, 애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앉아 옛날을 떠올렸다. 10대 때 오빠의 대학 학비를 위해 내 장학금을 포기한 일, 20대 초 어머니의 사교 파티 비용으로 내 여행 꿈을 접은 일, 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회사 스캔들을 내가 대신 떠맡은 일, 매번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다독여졌다. 하지만 그 가족은 나를 도구로 썼다. 이제 도구가 깨어났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유산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게 내 이름 아래? $850M. 원화로 치면 1조가 넘는 액수. 할아버지의 회사가 글로벌로 성장한 덕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가족에게 알릴 준비를 해주세요. 변호사가 도착한 날 집은 소란스러워. 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인데? 서류 더미를 테이블에 펼쳤다. 어머니 쪽 조부모의 유언장, 주식증권, 펀드 내역. 숫자들이 춤을 췄다. $850밀리언. 그들은 눈을 비볐다. 오빠가 먼저 소리쳤다. 이게 진짜야? 언니, 왜 이제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이 날 필요로 할 때까지 숨겼으니까 숨겼다. 사실 그들은 관심 없었다. 내 삶에.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쪽 유산. 왜 나한테 안 줬어? 왜? 어머니가 포기한 걸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라서. 할아버지가 엄마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이 돈으로 회사 구할 수 있어? 지분 넘겨?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도구로. 사고 후 그들이 날 버린 기억이 되살아났다. 병실에서 홀로 기계 소리만 울리던 그 고독. 아니요. 이건 제 거예요. 오빠가 웃었다. 언니, 미쳤어. 가족인데 왜 그래, 가족. 그 단어가 다시 역겹게 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가족. 여러분은 날 버렸어요. 혼수 상태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증거를 보여줬다. 병원 녹취록. 인공호흡기 끊지 않은 아버지의 목소리. 그들은 침묵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늦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매일 나를 설득하려 했다. 지은아, 생각 좀 해. 회사 망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지은. 내 이름. 예전엔 거의 부르지 않았다. 이제는 애원하는 톤, 오빠는 더 노골적이었다. 언니, 나한테 좀 줘. 내 사업 시작할게, 사업. 그는 늘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줄 몰랐다. 내 눈빛, 내 한숨, 내 침묵을. 나는 웃었다. 이제 알았으니까 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돈으로 봤다. 나는 그걸 느꼈다. 매 끼니 대화는 돈 이야기로 흘렀다. 이 주식 팔면 얼마? 펀드 이자 얼마나? 내 감정은? 내 상처는? 무시당했다. 밤에 혼자 울 때 사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차가 부서지는 소리, 통증, 그리고 버림받은 기분. 그 고독이 내 복수를 부추겼다. 나는 변호사와 계획을 세웠다. 가족 재산과 내 유산을 분리. 회사 지분. 그들은 이미 팔아넘기려 했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850M의 힘. 나는 천천히 그 힘을 썼다. 먼저 오빠의 카드를 동결시켰다. 왜? 그의 분노 어린 전화. 내가 날 무시한 만큼 이제 내가 느껴봐. 그는 소리쳤다. 이게 가족이야. 아니. 이게 가족이 아니었다. 오빠의 분노는 폭발했다. 다음 날 그는 집으로 쳐들어왔다. 아니, 이미 사는 집이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카드 왜 막혔어?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내 도박빚 갚아. 그 돈으로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도박. 그건 스트레스 풀기지, 스트레스.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그가? 하지만 그는 후계자였다. 나는 그 기대를 대신 짊어졌다. 아버지의 실수 커버, 어머니의 사치 충족. 오빠, 나도 스트레스 받았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오지 않은 거 기억해. 그는 멈칫했다. 그건 바빴다고? 나는 증거를 또 보여줬다. 그의 문자 기록. 사고 직후 친구에게 전이 끝났네. 이제 자유로워 라고 보낸 걸 그는 부정했다. 농담이었어, 농담. 내 삶이 농담. 그날 오빠는 울었다. 처음으로. 미안해, 언니. 나 나쁜 놈이었어, 미안. 그 말은 달콤했지만 진심일까?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미아는 돈으로 갚아. 아니, 내 인생으로 그는 떠났다. 그 후 아버지의 차례였다. 회사 미팅에서 나는 나타났다. 이사회 앞에서. 여기 지분증명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 너 왜 여기?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850M의 일부로 산 집은. 그는 무너졌다. 부탁해. 회사 살려줘, 살려. 날 버린 대가로?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평생 쌓아온 권위가 무너지는 걸 봤다. 이 여자가. 내 딸이 속삭임이 퍼졌다. 나는 차분히 발표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경영. 부패 청산 부패. 아버지의 비리. 내가 모아둔 증거. 뇌물, 횡령. 그는 알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는지. 지은아, 왜? 아버지가 날 가르쳤으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 그 인정은 늦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그녀의 친구들이 가족이 왜 그래? 라고 수근거렸다. 사교계의 꽃이 시들었다. 나는 병실을 찾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에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망쳤다고? 내 결혼 압박, 내 꿈 포기, 내 자존심 짓밟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요? 그녀는 속삭였다. 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 미안해. 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걸 핑계로 딸을 희생시켰다. 나는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내요. 엄마도 자유롭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유. 이미 늦었다. 가족의 균열은 깊어졌다. 오빠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예전의 화려한 삶은 사라졌다. 그는 나에게 문자 보냈다. 언니, 고마워. 이게 진짜 3이구나. 고마워. 복잡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은퇴식에서 그는 연설했다. 내 딸이 날 구원했다. 구원. 아니, 심판이었다. 그는 홀로 아파트에 틀어박혔다. 술에 취해 옛날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나중에 들었다. 지은이가 없었으면 난 파멸했을 거야. 어머니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날 깨우쳤어. 깨우쳤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고통이었다.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복수. 하지만 달콤하지 않았다. 텅 빈 맛. 왜?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었으니까. 사고 전 나는 그들을 용서하려 애썼다. 매일 가족이니까 라고 속삭이며. 하지만 버림받은 후 그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이제 증오는 피로였다. 나는 제약회사로 갔다. 할아버지의 유산. 새로운 CEO로서 혁신을 위해 직원들은 환영했다. 대표님, 당신 덕에 살았어요. 살았다. 나처럼. 그곳에서 나는 새 삶을 찾았다. 친구들, 연인. 아직 멀었지만 가능성을 느꼈다. 가족은 멀리서 지켜봤다. 한 달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어머니의 제안. 화해하자, 화해. 나는 갔다. 식탁에 앉아
그들은 달라 보였다. 오빠는 마른 몸으로, 아버지는 백발이 늘었고 어머니는 피곤한 눈이 지으나 우리 변했어, 변했다. 하지만 상처는? 나는 물었다. 왜 날 버렸어요? 진짜 이유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두려웠어. 내가 깨어나면 내가 날 탓할까 봐 탓. 당연했다. 오빠가 덧붙였다. 나도. 질투했어. 너 항상 참는 게 나보다 강해 보였어. 강해? 나는 약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엄마는 내가 날 닮아 버릴까봐 무서웠어. 닮아? 희생의 굴레. 그 고백에 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하지만 용서.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 모임 후 나는 혼자 산책했다.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사고가 난 그 도로 근처.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었다. $850M은 자유였다. 가족은 교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암 치료제. 할아버지의 꿈 성공 소식이 나왔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가 딸의 기적, 기적. 내 고통의 대가. 시간이 흘렀다. 6개월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아니, 새로 쌓였다. 오빠는 내 회사에서 일했다. 언니, 배워갈게 배움. 예전엔 없었다. 아버지는 자서전을 썼다. 실패한 아버지의 베스트셀러. 그는 사인회에서 말했다. 내 딸이 날 살렸다. 어머니는 자원봉사, 병원에서 혼수상태 환자 가족 상담. 버리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이러니? 그녀의 말은 내 이야기였다.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병실의 고독, 버림의 아픔. 그 상처는 영원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남았다.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평범한 남자. 회사 동료. 그는 물었다. 가족 이야기 해줄래?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파. 하지만 이제 괜찮아, 괜찮아. 거의. $850M은 돈이 아니었다. 힘, 나를 지킨 방패. 가족을 심판한 검 이제 그 힘으로 미래를 그렸다. 한강 다리 위, 나는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이게 나의 삶이야.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언론 스캔들이 터졌다. 재벌 딸의 복수극 누군가 유출했다. 오빠. 아니, 아버지의 옛 동료. 그들은 다시 모였다. 미안해, 지은아, 변호. 하지만 이번엔 진심. 나는 말했다. 이제 그만. 우리 새로 시작해, 새로. 그 단어가 따뜻했다. 회사 성과는 올랐다. 암 치료제 임상 성공. 환자들이 감사 편지 보냈다. 당신 덕에 살았어요, 살았다. 그 말에 내 눈물이 났다. 가족의 배신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 아이러니. 나는 할아버지 묘를 찾았다. 고마워요. 당신의 선물이 날 살렸어요. 묘비에 새긴 글 희생하지 마라. 살아라 우살아라. 그게 교훈. 이제 나는 살았다. 자유롭게. 1년 후 모든 게 안정됐다. 가족은 평범해졌다.
아버지는 정원 가꾸기, 어머니는 그림, 오빠는 결혼 준비. 나는 CEO로서 세계회의. 한국의 미래 연설 끝 박수. 그 박수 속에 옛 상처가 스쳤다. 하지만 이제 통증이 아니었다. 추억. 집으로 돌아와 가족 식사. 지은아, 사랑해 어머니의 말, 사랑. 처음 들었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진심. 복수는 끝, 용서는 시작. 하지만 그 과정의 고통은 영원한 문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가족이 날 버린 그 순간 나는 태어났다. 진짜 나에 태어났다. $850엠은 도구, 진짜 힘은 내 안의 불꽃. 배신의 불 이제 그 불은 따뜻한 빛.